네, 관망세 속에서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국내로 한번 넘어와서 어떠한 소식들을 봐야 될지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 쪽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메모리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들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차전지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리튬 가격이 올해 최저치라는 그런 내용과 증권주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 노사 쪽에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이번에 하와이를 거쳐서 워싱턴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에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엑시콘과 네오셈의 러브콜을 보냈는데 과연 납품할 수 있을지 CXL과 관련된 모멘텀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한 매체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차 반도체 개발을 5나노에서 3나노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과 TSMC 쪽 DSP 계열사들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6월에 리튬 가격이 올해 최저치까지 내려갔는데요. 배터리셀이 이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이 최근에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어제 밤이었죠. 기본급 11만 2천 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어제부터 닷새간 미국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출국을 했고요. 지난달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이어지는 방미 기간 하와이와 워싱턴 DC를 차례대로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싱턴 DC로 이동해 10일부터는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회담을 한다는 점 체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고 있는 친교 만찬도 이번에는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 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한 뒤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일단 인도와 태평양 세션에 단독 연사로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미 일정 동안 또 어떤 모멘텀들이 불거지게 될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복수의 협력사들로부터 메모리 패키징용 차세대 테스트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 장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용화가 됐을 때 테스트 공정의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엑시콘과 네오셈 등 협력사들과 신규 메모리 테스터에 대한 콜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테스터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의 전기적인 특성과 기능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파이널 테스트에 쓰이는데요. 이 파이널 테스트는 칩을 평가하는 환경에 따라서 저주파와 고주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가운데 고주파 평가가 전통적인 파이널 테스트에 해당이 되고 메모리 테스터 역시 이번에도 고주파 평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은 엑시콘과 네오셈은 곧바로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각각 데모 버전의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장비의 챔버는 11,008화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존 장비가 약 508화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조 라인 내에서 공간이라든지 운영 비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장비 평가는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생산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여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됐던 네오셈
시스템과 엑시콘 외에도 JMB라든지 오킨스전자 같은 종목들 어제장 시간외에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JMB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시간외에서 14,11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CXL과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킨스전자, 네오셈까지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 오늘장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에 착수하면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업체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최첨단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현대차는 5나노미터 공정이나 3나노미터 공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반도체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DSP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비딩은 DSP 업체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자사의 설계 기술들을 함께 반영하는 그런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딩에는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코아시아 등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 파트너들과 에이징랜드, 알파웨이브 같은 TSMC 밸류체인 DSP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개발의 5나노 공정부터 3나노 공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DSP는 이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DSP 파트너 업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 설계만 담당하고 TSMC의 DSP 업체는 TSMC의 설계만 담당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설계를 맡기는 DSP와 파운드리 업체는 빠르면 3개월 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됐던 DSP 종목들 이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코아시아,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배터리 셀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달 탄산 리튬 가격이 9만 위안대로 떨어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셀 가격이 전달 대비 1에서 2%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각형 3원형 셀과 LFP 셀, 파우치형 3원계 셀의 평균 판매 단가가 1와트 시당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함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6월에 리튬 배터리 재고가 늘면서 셀 원자재 수요가 약화했고 7월에도 이 수요에 대한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톤당 8만에서 9만 위안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말까지 갔을 때 전기차의 재고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요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셀업체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함께 연결해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증권주들이 2분기 호실적과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걸쳐지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봤을 때 KRX 증권지수가 9%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 가운데서는 삼성증권 한 달간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무려 18.73% 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국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2분기 증권가의 실적에 청신호가 커지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증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의 합산액이 9,138억 원으로 3개월 전 예상치보다 15%가량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2분기 순이익 합산액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11%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밸류업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주들 최근에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키움증권 함께 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온 지점 속에서 현재 계속해서 이 횡보세를 거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상승률이 좋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이 되는 상황 속에서 키움증권 이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기반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현대차도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젯밤에 이뤄졌는데요. 어제 울산 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1차 교섭에서 결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기본급을 4.65% 인상하는 내용을 함께해서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에서 기존 근로조건 중심의 교섭 관행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상생까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는 12일에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게 될지 묻는 찬반 투표 여부가 실시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 부분 파업이 좀 예고가 됐었는데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리스크 덜어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현대차 주가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